누가 봐도 한동훈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마치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씩 하는 것처럼 생쇼를 하고 있어요, 쟤네들이. 또 지난주처럼 한동훈이 여기서 뭔가 국힘과 대통령실을 압박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외신들에서 먼저 지적을 네. 했어요. 이게 네. 외신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동훈 네가 뭔데? 네. 내란 자백이라는 단어를 한동훈이 쓴 건 무슨 뜻이냐면 네. 대통령 탄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 보내겠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면 이재명과 1대1 구도에서 자기가 대선 이길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윤통 찍었고 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싫으니까 나 찍을 거고 중도인 사람들도 지금은 저래도 이재명은 문제가 많으니까 나 찍을 거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의 처와 관련 각종 부정부패와 과거사들 다 까지면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은 이재명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까요? 여기저기 일부러 소위 말하는 좌파 방송들 네. 또 출연 제의가 오면 마다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이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섭외가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에는 JTBC 같은 경우는요. 양쪽 패널이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랑 개혁신당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시국에 제가 JTBC나 뭐 CBS나 MBC 나가는 게 엄청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네. 어쨌든 나가서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보수의 주류 의견이 아니다라는 걸 말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방송 한 번 하면은 하루 종일 한 것처럼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이게 답답할 때 방송하면 1시간 방송하는 게 너무 길죠. 고역이죠, 고역. 고역이죠. 네. 그리고 네. 이 저를 제외한 모든 제작진과 진행자와 나머지 모든 게 그렇죠. 저 한 사람은 막 협공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 뭐 신났죠, 뭐. 네,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프로도 누군가는 보시잖아요. 네. 국민 누구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을 단단하게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네. 아 그래 그래도 탄핵만큼은 안 되겠구나. 탄핵은 너무 역사의 큰 비극이구나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뭐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 윤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저는 일단 윤석열 네. 대통령이 윤석열답게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난번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사과를 발표했죠. 네. 그런데 그 계엄 조치로 인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 네. 이런 건 지더라도 그간의 과정들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우리가 차마 미처 몰랐던 뭐 중국 간첩들의 혐의라던가 뭐 선관위의 서버가 너무나 취약하게 침투된다는 점이라던가 네. 이런 사실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다 말씀드림으로써 네. 이걸 보시고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좀 달리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성을 잃거나 뭐 판단력에 착오가 생겨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판단을 동의하건 동의하지 못하건 아 저런 절박한 우리가 뭐 그야말로 모르는 술 먹고 천공이 찍어주는 날짜에 했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소리까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절박함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대로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계엄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나중 네. 이야기예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은 정말 진심이다. 네. 그것 정도는 이번 담화를 보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계엄을 한 이유가 지금 저기 신동아가 정리를 잘 했는데 오늘 담화 내용 중에서 대선 이후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이게 대선 불복이죠. 수십 명, 지금 오늘로써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까지 해서 수십 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대통령도 지금 탄핵을 2회째입니다. 그래서 30회가 됐을 텐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거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이건 이재명 어떻게든지 빨리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의 혐의를 싹 다 벗기 위해서 어떻게 벗을지도 이미 다 확정돼 있어요. 법을 바꿔버릴 겁니다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만 그때는 거부권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싹 면소나 공소기각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탄 탄핵이다.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 특경비 특활비 0원으로 깎고 마약 조폭 수사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꺼트리려고 한다. 뭐 원전이라든지 뭐 청년 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회 독재와 폭거로 행정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하다.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도록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준비는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 치르라는 게 국헌 문란행위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다. 이게 이제 오늘 담화문을 요약한 것인데 지금 저걸 보고도 대통령이 무슨 순간적인 오판으로 계엄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을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로 계엄을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는 이 준전시뿐만이 아니라 네.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를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있도록 유권 해석이 있죠. 그걸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권 자체가 내란이다. 그렇게 연결은 안 이거 된다는 이렇게 거죠.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국회의원들, 네. 또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중진들의 의견은 뭐냐면 네,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우리가 옹호하진 않는다. 네, 오늘 의총에서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대표와 싸우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그것 가지고도 너네 왜 몸살이냐 약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 대중적으로 제도권 정치에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주류 의원들의.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겁게 지더라도 네. 그게 바로 내란인 것은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주류 의견이고 심지어 한동훈의 최측근인 이제 수석 최고위원하고 있는 장동혁 의원마저도 네. 이틀 전에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동혁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 네. 탄핵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막아야 된다. 탄핵을 우리가 계속 부결만 시키면 민주당이 계속 매주 탄핵을 한 달, 두 달 못 하잖아요. 네, 이거. 못 하죠. 이거 3-4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걔네도 뭔가 협상안을 들고 나올 거다. 네, 왜냐하면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 그 협상 테이블에서 의논하면 되는 거다. 음. 저는 뭐 하야 시점을 정한다거나 뭐 이런 건 다 그게 협상력을 의미가 떨어뜨리는 없다는 거다. 거죠. 네. 네, 그거 미리 말해봤자 민주당이 들어주겠느냐.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 총선 공천에서 제가 공천 부당하게 한동훈으로부터 취소되는 과정에서 장동혁 의원이 당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감정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음. 근데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정치인한테 이 공천 빼앗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제가 이번 장동혁 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에는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사안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방어가 되는 네.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질타를 최대한 덜 받으면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노선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탄핵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대. 네. 그 대신에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결국에는 못 이겨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네. 전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음. 이거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국민의힘이 100명 이상이 뭉쳐야 돼요. 뭉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뭉치지 못하게 균열을 내는 존재가 한동훈인 거예요. 한동훈이 지금 누가 봐도 한동훈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마치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씩 하는 것처럼 생쇼를 하고 있어요. 쟤네들이. 뭐 김예지가 하고 살라미죠, 김사옥이 하고. 살라미. 네. 한 명 한 명씩 하면서 또 지난주처럼 한동훈이 거기서 뭔가 국힘과 대통령실을 압박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래봤자 못 얻어낸다는 걸 본인도 지금 그 일요일 날 더블 포스트로 서가지고 네. 생쇼를 벌여봤지만 안 된다는 걸 이제 본인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공동 정권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씀인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외신들에서 먼저 지적을 네. 했어요. 이게 네. 외신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뭔데입니다. 네가 뭔데? 네. 네가 뭔데 총리와 국정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실 사태가 이렇게 막 심각해지고 경찰청장들이 지금 다 긴급 체포됐잖아요. 네. 이게 아니었으면 12월에 당원 게시판 사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이게 뭔가 밝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한동훈의 진면목 실체를 한치까지도 모르다가 네. 오늘 한동훈이 탄핵 찬성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이 뭐 이건 내란죄 자백이다. 네. 이런 말에서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네. 한동훈 너 사퇴해 막 이러면서 강승규 뭐 임종득 이 강명구 이런 사람들이 네. 막 한동훈이랑 오늘 붙었어요. 네. 최혁 의원도 한마디 하고 이제서야 제가 다른 방송 가보니까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한동훈 진짜 배신자구나. 그걸 모르다가 이제 오늘 보고 이제 깨달은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작부터 한동훈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강겐이 뭐니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아직도 그걸 몰랐던 한 13% 정도가 있다가 있죠. 네. 그 13%가 지난주에 탄핵 그 계엄 해제할 때 한동훈의 모습을 보고 이재명과 네.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반쯤 떨어져 나갔어요. 7%가 남은 거죠. 근데 오늘 지금 내란 자백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고 그 7%마저 제가 볼 때는 반토막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내란 자백이라는 단어를 한동훈이 쓴 건 무슨 뜻이냐면 네. 대통령 탄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 보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옥 얘기를 해요. 네. 아무도 감옥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서 감옥 얘기를 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지만 네. 이게 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강영석 의원님도 변호사 법조인이시고 또 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인 이인호 교수, 교수. 네. 또 한국헌법학회장을 했던 강원대 김학성 교수님 네. 이런 분들이 아니 이게 절차적으로 약간의 문제나 뭐 이런 게 있을지언정 네. 이게 내란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네. 이게 위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그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볼 때는 직권남용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내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설사 인정이 돼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가 대통령한테는 없어요. 그걸로는 소추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수사할 수도 없고 네. 소추도 불가능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란 자백이라는 단어를 쓴 건 한동훈이 이제 대통령을 제끼고 뭐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네. 2단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넘어서서 3단계 대통령 탄핵 그거 넘어서도 이제 4단계 간 거예요. 네. 대통령 감옥 보내겠다고. 네. 자기 손으로. 네. 지금 그 정도의 선언을 오늘 한 겁니다.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가든지 대통령이 가든지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근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 한동훈을 그래도 우쭈쭈 해가지고 어떻게든 탄핵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도 한동훈이 지금 쥐고 흔드는 표가 한 열 몇 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1차 탄핵 표결이 있을 때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지금 한동훈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몰아붙여가지고 게 될 게 아니다. 그게 국회에서 그럼 탄핵 표결 넘어가면 우리가 헌재를 믿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맞고 봐야 된다. 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한동훈이 이제 뭐라고 해도 자기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감옥 보내기로 마음먹은 사람 같아요. 네. 내란 자백이라는 말은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못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계엄하자마자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확 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네. 한동훈이 긴급 소집한 윤리위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립니다. 네. 아마도 대통령의 출당 제명의 안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당원 당규상 가능한지는 좀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제명시키려고 해도 의원총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총회가 동의해야 됩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신분인데 네. 당원 당규에 이런 일이 사상 초유다 보니까 허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안 돼 있을 수 높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할지 네. 의총등이 열려야 되는데 네. 이 윤리위를 연다는 것은 음. 이제 선전포고예요. 음. 그리고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탄핵 반대인 사람들은 아마 네. 분명히 나는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탄핵 찬성으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표에서 15표 정도가 지금 현재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리로 싸우겠다라고 하셨지만 아니, 윤 대통령은 지금 뭐 하야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헌재에서 판결을 받아보는 게 낫지.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럼 중요한 건 만약 탄핵이 가결된다고 치면 그 이후 한동훈의 거치인데 네. 장동혁 최고위원이 본인이 공언한 것처럼 탄핵이 가결되면 자기는 최고위원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네. 탄핵 통과되면 한동훈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해야 된다 했어요. 네. 그럼 벌써 2명이죠? 거기에 인요한 김재원 하면 4명입니다. 네. 진종호 빼고 선출직이 다 내려놓으면 한동훈도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저 상황으로 가면 한동훈은 대표가 아닌 거고 한동훈이 당 대표가 아닌데 과연 뭐냐? 근데 이제 한동훈 쪽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네. 좀 정리해드리면 네. 사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총선이 폭망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5월 달에 갑자기 전당대회 나온다고 스멀스멀 돌아다닐 때부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여의도 사람들에게 조기 대선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꺼냈었습니다.
조기 대선. 음. 그게 뭐냐? 한동훈은 이재명을 상대로 하면 자기가 이긴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네. 이재명이 뭐 비호감이 높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언론에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도 이재명 대 한동훈이면은 민주당이 이기고 네. 뭐 근데 이재명이 아닌 다른 누가 나오면 국민의힘 누가 나와도 못 이긴다. 이건 무슨 네. 말이냐면 이재명이 민주당에서는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듣고도 이게 공식적인 증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기자들과 사석에서 한 말을 뭐 기자들이 그렇다고 전해는 줘도 녹취록을 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라고 넘겼는데 네. 지금의 이 국면에 와서 보니까 한동훈이 저렇게 대통령을 탄핵뿐만 아니라 감옥 보내겠다고 제명하려는 이유는 뭐냐? 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면 이재명과 1대1 구도에서 자기가 대선 이길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직이 최고위가 붕괴되고 대표직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도 그 20명은 어차피 지금 낙인이 찍혔어요. 한동훈으로. 한동훈한테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20명 중에 한 15명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한동훈 대선 추대 운동을 할 겁니다. 대선 경선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계속 뭐 지들끼리 여의도 중국집에서 만나고 여의도 횟집에서 만나고 하면서 당대표는 아니지만 무슨 특정한 개에 뭐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막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율 추이를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지지율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건 한동훈입니다. 맞습니다. 저게 네. 엠브레인 퍼블릭이라고 하면 MBS 여론조사하는 4대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저 회사는 이제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럼 전화 면접 기준 한동훈의 지지율은 보통 한 탄핵 이 계엄과 탄핵 어쩌고 하는 사태 이전에는 한 15% 나왔어요. 네. 그리고 ARS로 할 때는 한동훈이 한 19%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15%였던 게 반으로 이제 7% 된 거예요. 네. 그럼 ARS 조사도 제가 봤을 때 반 떨어지면 9%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한동훈이 내란 자백 발언하는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저는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건 무조건 5% 이하일 거로 보여지는데 5% 이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게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3.1% 내지 3.5%가 그 오차범위거든요. 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 이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제로다 네. 마찬가지예요. 네. 저기 이름 누구 다른 사람 집어넣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해찬 집어넣어도 2, 3% 나와요. 잘못 누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있으면 네. 1, 2% 나오죠. 1, 2% 나와요. 네. 그냥 왜냐면 순서를 막 뒤집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지금 이제 저기서 빠질 거기 때문에 조국이 빠진 게 누구한테 얼마나 득이 될 거냐. 조국이 빠진 퍼센테이지가 과연 뭐 야권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여권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지금 사실 이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의 상황에서 가장 미디어 익스포저가 많았던 건 이재명과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은 그대로 유지되는 비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되게 그래도 한 40%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은 꾸준히 떨어져 왔는데 시차별로 딱딱딱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딱딱 떨어져 왔어요. 근데 한동훈의 지지율이 저렇게 폭락한 건 계엄과 이 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고 보수 지지층들이 돌아섰다는 뜻이거든요. 네. 어제 오늘 하는 국면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키워준 사람을 배신하냐. 네. 뒤늦게 이제 일반 평당원들 유튜브 잘 안 보고 그냥 종편 보고 근데 지금 TV조선과 채널A를 보면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루 종일 한동훈 칭찬해주는 패널들만 나오니까요. 거기가 그렇게 재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MBC는 나가도 TV조선이랑 채널A를 못 나가잖아요. 네. 총선 이후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출연 기준이 보수냐 진모냐로 보수 패널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친한동훈이냐 아니냐로 친한동훈 쪽 사람들은 뽑아가서 쓰니까 네. 지난 1년 내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모르던 분들이 이제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계엄 때 이재명이랑 손잡고 팔꿈치 쓰다듬어주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내란 자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악수할 때 악수는 다 하잖아요 정치인들. 근데 손을 뻗어서 팔꿈치를 어루만지는 건 네. 이거는 완전 내적 친밀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지만 이제라도 뒤늦게 깨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손. 예. 네.
저 표정 보세요. 여권 내에서 누구한테 저렇게 다정한 표정을 짓냐고요. 정말 오늘 의원총회 발언 때 네. 이철규 의원, 네. 임종덕 의원, 박명구 의원, 강승규 의원 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동훈한테. 네. 사퇴하라고. 그럴 거면 당신 사퇴해라. 막 말하냐? 음. 그러니까 한동훈이 또 깐죽깐죽거렸죠. 이름 다 적시하면서 말하세요. 그 이철규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대답을 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네.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도 양해를 구했지만 이철규 의원이나 그런 의원들의 입장이 우리 시청자분들 보기에 100%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뭐라 했냐? 우리 중에 누구도 계엄을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의원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이 국가를 혼란에서 탈출시키고 안정시키는 방안인지 같이 논의해야지. 당대표 네가 네 혼자 의견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근데 좀 답답해도 그 정도 발언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목소리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탄핵 반대 전선을 쳐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막 한 번에 막 두 숟갈 세 숟갈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죠. 일단 탄핵은 막고 보자가 첫 탄핵을 막고 단추가 보자가 돼야 제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거죠. 첫 단추가. 탄핵을 네.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맞아요. 당 갈라서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제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네. 이철규 의원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임을 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용감하게 이철규 의원이 마이크 잡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 와중에도 친한계 의원들, 저는 부산의 정성국이라는 의원이 참 이분 그냥 공짜로 공천 받아가지고 한동훈 호위무사 노릇하고 있는데 네. 막 강명구 앉아 막 이러고 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한동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초선 비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유승민 따라 나갔던 것처럼 당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다 의원직 상실이니까 네. 비례대표들은.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옛날에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무슨 30명 되는 비상 시국 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하다가 나중에 나가서 예, 다른 미니 정당을 만들었죠. 만들었거든요. 네. 아, 그걸 하겠다. 그게 한동훈의 다음 롤 모델이겠구나. 그만 15명 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중국집 가잖아요. 네. 그거 모이면서 이제 한동훈은 민간인이 되지만 한동훈 불러서 한마디 듣고. 그럼 뭐냐? 다음번 대선 주자 한동훈으로 밀겠다. 지금 한동훈과 친한 게 머릿속에는요. 대선이라는 두 글자밖에 없어요. 조기 대선에 그때 눈이 시뻘개져 있는 저런 거예요. 걸 네. 발족하고 그러니까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저렇게 가겠네. 아, 정말.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네. 저 동력을 상실시키려면 한동훈 정말 지지율이 중요하죠. 5% 밑으로 떨어져야만 저런 짓을 못하고 그만두게 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자마자 당시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대표가 그만뒀죠. 네, 물러났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네.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겠지만 네. 그 바른정당보다요. 네. 지금 한동훈이 한 짓이 더 나빠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국이었고 저도 이제 막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 모르고 방송도 잘 안 하던 때였지만 네. 어쨌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반기문이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바라보고 했던 거죠. 어쨌든 30% 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일 때 네. 혼자 30% 나와가지고 네. 이재명, 이낙연 다 이겼어요. 네. 그럴 때나 우리가 당 밖에서 대안을 찾고 뭐 당을 뭐 어떻게 한번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방금 봤죠. 아무도 이재명 없어. 39% 나오는데 한동훈 7%입니다. 네. 상대가 안 돼. 대안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한다 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옹립하면 한번 해볼 만하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대안이 있었고 실제로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했지만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의 표를 합치면 문재인 표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대안 없이 이재명한테 대권 로드를 깔아주는 거고 한동훈은 더군다나 그 대안을 자기 스스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대권 욕심인 거죠. 그럼 정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가지려면 네. 한동훈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죽어도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죠. 네.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윤리위에서 지금 뭐 오늘 결론은 못 낸다고 봅니다. 네. 오늘 결론은 못 낸다고 보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저 채널A에 또 그 단독이 나왔는데 물러서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정당 지킨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 지금 구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쳐내려고 하다가 밀려서 쫓겨나는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주자로서 이 당을 일거에 집어삼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윤리위에서는 당원 당규상의 모호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되 뭐 실제 실행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게 뭐냐면 계속 외부에다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상관없다. 그걸 사인을 주고 그 싶은 거죠. 차별화하는 거예요. 네, 차별화. 차별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그 차별화를 해서 대선 주자만 되면 네. 윤통을 찍었던 분들도 결국에는 이재명 싫어서 자기를 다 찍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치가 그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의 얄팍한 계산은 뭐냐면 윤통 찍었고 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싫으니까 나 찍을 거고 중도인 사람들도 지금은 저래도 이재명은 문제가 많으니까 나 찍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동훈을 대선 주자로 안 봤기 때문에 안 깠지만 한동훈의 처와 관련 각종 부정부패와 과거사들 다 까지면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은 이재명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까요? 더군다나 이재명 리스크는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다 이제 알아서 우리가 다 알아요. 아, 이재명 그런 놈이니까 알아. 네. 왜냐하면 성남시장일 때부터 두들겨 맞았던 거라. 네. 근데 한동훈의 처가 리스크 우리는 알지. 일반 국민들이 그거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하고 언설턴티가 있는데 리스크라는 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 가능하고 네. 지금 이재명의 리스크라는 게 그런 식으로 그렇죠. 대비해서 네. 막아왔던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은 언설턴티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너무나 불확실해.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터질지 저희가 몰라요. 당원 게시판에서 네. 진은정과 그 가족들 하니까 네. 제일 많이 나왔던 반응이 뭐냐. 야 그래도 김앤장 변호사인데 그런 짓을 할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남만 카푸치노를 언론에서 까버리니까 야 이건 뭐냐. 그렇게 품위 있는 척하고 고상 떨고 하던 법조인 집안에서 이거 어이가 없네. 네. 근데 그런 게 연쇄작용이 돼서 처남의 성범죄, 네. 그거 무마했다는 의혹, 그리고 처남이 CJ로 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구에서 국민추천제 CJ 사장 출신이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뭐 장인 구속된 거, 그리고 본인 아버지 기업했던 거에서도 노동자 탄압하고 했던 것들이 많아요. 네. 뭐 문제가 지금 뭐 저쪽에서 싸놓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오늘 조국이 깜빵 갔죠. 네. 한동훈 딸 우리가 그때 다 그냥 흐린 눈 뜨고 다 덮어줬죠. 한동훈한테 이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모가 제 딸이 이모가 있다고요? 했는데 이모가 있어. 이모가 있어. 그리고 그 이모가 둘이나 있는데 네. 그 중에 큰 이모가 입시 컨설턴트예요. 직업이. 네. 이거를 저 길에 오늘 여기 강남에 걸어다니는 국민들 10중 8구는 자세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거. 근데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서 지가 네. 대선 후보라고 나왔을 때 하나둘 까지면 네. 이거 감당 못합니다. 네. 아니 한동훈의 저 컨설팅 저런 걸 보면 조국은 왜 갔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니 그래서 다 타워팰리스 조국이라 하잖아요. 네.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내란죄 이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란죄로 저쪽은 아니 저는 이게 황당한 게 맨 처음에는 민주당도 이 계엄을 내란으로 바로 간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주저주저 했어요. 근데 내란으로 한번 몰고 가기 시작해요. 새가 그렇게 몰리니까 다 지금 내란죄가 당연한 줄 알아. 근데 내란죄라는 게 아니 이석기도 내란 음모도 인정이 안 되고 선동만 인정이 됐어요. 내란이라는 게 인정되려면 굉장한 규모의 대규모 폭동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인호 교수나 김학성 교수 이런 헌법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내란의 정의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무슨 정권을 찬탈할 정권을 게 있어. 찬탈한다는 것 네.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저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걸고 있는 게 북한 문란 목적 그 입법부인 국회 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네. 건데 그것도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 설명이 나와 있듯이 네. 정말 그럴 목적이면 주말 새벽에 하지 그걸 평일 밤에 하겠냐. 네. 그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그 의원들 주말에 다 지방 내려가잖아요. 네. 자기 지역구에. 그때 봉쇄했으면 150명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평일 밤에 했고 병력도 소수였고 네. 그 병력들에게 실탄이나 무기도 지급되지 않았고 무장되지 않은 병력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따른 제가 뭐 쓴소리 듣더라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 네. 정치적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군을 동원했다는 거. 그런데 그 자체로. 그런데 이게 내란이냐? 네. 그리고 이게 탄핵당할 일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선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일제히 방어선을 쳐주고 맞서 싸우면 언론도 이걸 안 받을 내란이라 수 할지 뭐라 네. 할지 이건 정쟁이 따져봐야 되는 돼. 거예요. 네. 근데 이 선이 내부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내란 자백이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기저가 나쁜 게 지금 거죠.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국회에서 고도의 통치행위 하면서 DJ의
대북 송금 5억 불 얘기하니까 찍소리도 못해 저쪽에서. 그것도 통치행위라고 해가지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아니 지금 여러분들 뭐 계엄이 위법이냐 위헌이냐 뭐 막 따질 수 있지만 여태까지 10여 차례 있었던 계엄이 있는데 그 모든 계엄들이 다 사법부에 올라갔었어요. 네. 전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거나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들이 쫙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저 97년인데 97년 대법원 판례까지 그 뭐 계엄이라는 게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게 80년이니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헌재 판례는 없어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 저 97년 거는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 그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통치행위라고 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대하고 네. 유지한 걸 이제 나중에 문제를 삼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란죄 그리고 뭐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동이라는 게 한 지방에 안정질서를 해야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규모가 지자체 규모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겨우 국회 선관위 병력이 출동된 게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이 되냐? 아니 그게 그런 정도 폭동을 다 내란으로 본다면 민노총 시위는 아유. 매번 내란이야. 오늘 시위도 보면 경찰이 막질 못해가지고 다 넘어서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민노총이나 민노당이 네. 국회 들어와서 점거하고 소동 벌였던 저 난리가 더 내란이야 저게. 훨씬 더 많죠. 네? 대통령실 앞에서 관저로 가고. 근데 이제 이 민노총과 민노당 국회 점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번에 민주당이 부랴부랴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에 네, 마은혁 판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판결 내린 사람이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점거한 걸 네. 공소 기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열몇 명을 네. 공소기각했죠. 그 공소 기각의 이유가 아니 민주당은 기소 안 하면서 왜 민노당만 기소하느냐? 네, 그래놓고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사람이 그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에게 후원금을 보낸 게 적발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박병권 판사처럼 정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거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일단은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반대하고 막아서야 된다고 봐요. 네. 헌법재판을 만약 받게 된다면. 그런 헌재재판관을 그렇게 너무나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헌재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럼요. 이게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했을 겁니다. 네, 그 방통위원 최민희 임명 안 했던 것처럼. 네, 근데 이제 만약 주말에 탄핵이 가결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네, 한덕수 총리가 과연 그 마은혁 판사 같은 사람을 임명하지 말라고 거부할 강단이 있을까?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못하면 음, 여당이 당론으로 총리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아니 근거가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경고 처분 받은 근거. 음. 아니 어떻게 대법원에서 경고받은 사람을 대법원 위에 있는 헌재 재판관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 걸린 사람을 교통경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임명하지 말아라고 당론을 모아서 한덕수 총리를 압박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해야 됩니다. 당이.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하나로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태가 결국 발생한 것의 근본에는 당이 하나가 안 돼. 결국 뭐 모든 상황이 몇 달 전에 한동훈이 대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기 시작할 때부터가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제가 생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자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때문에 일단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줄줄이 탄핵을 당하고 예산 다 깎이고 손발이 아마 꽁꽁 묶여서 이 야당으로 인해 폭행을 받는 그런 기분일 텐데 유일하게 어떤 동지가 돼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될 여당 내부에서 오히려 뒤통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네, 한동훈과 그 지도부들이.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깐 뭐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네. 네, 오늘 조국이 그래도 구속이 된 게 여러분한테 한 줄기 위안이 아닐까. 그나마 구속은 내일 되지만 네, 조국에 대한 이 혐의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2년이. 1심, 2심 모두 징역 2년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바람에 지난 총선에서 저런 난리가 난 거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난리를 친 건데 그래도 이제 뒤늦게나마 사필 규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 조국이 오늘 바로 구속이 안 됩니다. 네. 내일 지금 검찰로 나오라고 네. 했다는 거 보면 내일 구속되는 거죠. 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한 5일을 줬더라고요. 네. 3심에서 확정됐을 때. 네. 그러니까 통상 정치인이나 사회 주요 인사한테는
법정 구속이 2심까지 안 된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도 며칠 시간을 주죠. 시간을 심전 주는데 정리를 할. 네. 근데 검찰에서 내일 오라고 한 거는 조국한테는 그 시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도 네. 내일 검찰로 가면 이제 즉각 구속이 될 텐데 네. 조국이 내일 갈지 네. 아니면 시간을 더 끌지 지켜봐야 되고 일단 두 번째 당장 구속은 안 돼도 의원직은 상실이 됐어요. 네. 대법원 선고 나온 그래서 즉시에. 탄핵에는 표결을 못해요. 못해요. 예. 근데 이거 표결을 하려면 조국당의 비례대표 13번이 이거를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통상 승계 절차는 한 5일이 걸려요. 그러면 만약 이 승계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서둘러서 네. 토요일까지 승계하는 게 아니면 네. 조국당 한 명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원래는 이제 8표만 있으면 탄핵이 되잖아요. 근데 조국이 빠지고 승계가 안 된 상태로 토요일에 표결을 하면 9표가 필요해져요. 그것도 묘하네요. 그 한 표 차이로 뭐가 갈릴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이나 조국 측에서는 승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엄청 서두를 텐데 네.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법원에서 뭐 국회 사무처에 통지하고 뭐 국회 사무처에 당에다 통지하고 당이 다시 선관위에 통지하고 하는 절차들이 꽤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게 역대 사례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오히려. 아무리 빨라도 4, 5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토요일까지 하려면 목금토 3일 만에 하려면 굉장히 토요일은 서두르는 뭐 휴일이니까 안 한다고 치고 편법을 써야 내일하고 되는데. 모레인데. 근데 저거 보세요. 네. 선관위 입장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 네. 참 뭐 선관위가 그렇죠 뭐.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거는 네. 승계가 이번 표결 이전에 될지 안 될지. 선관위 뭐 드러난 바로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총 1,200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문을 가지고 국정원이 점검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비밀번호 1, 2, 3, 4, 5 준하는 그런 거 말고도 한 기관에서 한 기업에서 채용 비리가 1,200건 나왔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에도 언젠가 있던데 어느 자 사설인지 모르겠는데 채용 비리가 1,200건이면 그냥 다 셔터 내리고 그 임원들 관련된 사람들 싹 다 어떤 회사든지 있을 수가 없죠.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 오늘이 목요일이군요. 아, 그렇네요.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내일 하루인데 내일 하루 사이에 과연 가능할 건가? 그러네요. 오늘 목요일이네요. 네. 저기 네. 나오네요. 서울신문 사설이군요. 네. 네. 선관위 채용 부정 1,200건. 기업이라면 문 닫을 판. 그런데 저 선관위의 노태학 위원장이 아직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고 한다는 게 네. 그리고 이 조국의 의원직 상실 승계를 최대한 협조해서 서두르겠다 이런 입장을 낸다는 게 참 네. 이게 과연 중립적인 헌법기관이 맞는지 네. 도저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선관위원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각 지방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부장판사들이 각 지역 선관위원장. 그래서 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관위가 그냥 법원이랑 사실상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강력한 권력 기관이 되어 있어 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뭐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사람들은 선관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선관위한테 조금만 잘못 보이면 그냥 선관위가 고발하면 100만 원 넘어가는 그냥 문제 다 나오는 다 거니까요. 날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도 보시면 선관위가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는 저게 보도를 냈는데 보도 자료가 네. 보도 자료가 저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야. 중앙선관위가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네. 네. 근데 국정원의 자료를 보면 정말 황당무계할 정도로 선관위 시스템이 엉망진창인데 그걸 그냥 일부 취약점 발견됐다로 퉁쳐요. 그리고 해킹 가능성이 있는데 해킹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해킹이 됐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해킹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고 그럴 수는 이렇게 있죠. 해서 이번 탄핵을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좀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현실적으로는 낮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된다고 보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미리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좌파들과 민노총은 어디서 모일 것이냐? 네. 탄핵이 가결되면 얘네가 국회로 안 가요. 헌재로 가나요? 헌재로 가요. 네. 안국역 앞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이고 네. 그리고 아마도 헌재에서 4월 이전에 판결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의 두 명이 또 임기가 바뀌거든요. 종료되거든요. 네. 4월 19일인가가 네. 종료됩니다. 이게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의 임기가 종료돼요. 네. 그러면 원래라면
그 4월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탄핵 소추 심판을 받는 중에는 임명권이 없으니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4월 이전에 판결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 게 왜 중요하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나머지 3명 추천하는 문제부터 민주당이랑 세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제가 아까 말한 뭐 마은혁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눈 뜨고 박수 치면서 바라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탄핵 당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이거를 민주당이 2명 추천할 수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시비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 추천하고 네.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원칙이기 원칙이니까. 때문에 네. 그것부터 강하게 걸어서 이 3명의 추천이 민주당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이제까지는 일부러 추천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부랴부랴 탄핵시키려고 추천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됩니다.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좀 몰아줘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건 다들 그냥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보고 이 국힘에서 하는 거는 비판받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재명은 그런 비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또박또박 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버티고 뭉개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부터 틀어막아야 된다.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이 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런 어떤 과오를 이번에는 탄핵을 막는 걸로 씻어야 된다. 이제 그때는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네.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그냥 맡게 네. 되는 거지. 본인이 막 하겠다 이건 아닌데. 네. 근데 어쨌거나 그로 인한 어떤 이 뼈저린 정치적 후회와 깨달음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탄핵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 섰다는 게 네. 역사와 정치의 참 아이러니이자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흐름인 건데 네. 저는 권성동 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번 원내대표를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중진의 다른 의원들이 중진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이대로면 한동훈 측에서 지명한 사람이 딱 돼버리면 그 원내대표와 한동훈이 당을 다 장악해버리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네. 이거는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초기에 대선에서 제일 공을 많이 세운 권성동 대표가 네. 소위 말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중진들이 아무도 반대 안 하고 중진회의에서 안철수 조경태 빼고는 다 권성동 추대하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누리려고 원내대표가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이 권성동 대표는 이 탄핵 국면의 위기 수습되면 바로 원내대표 그만두겠다고 하잖아요. 한번 원내대표 했고 맞아요. 원내대표에 네.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당을 수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갈 거라고 보고 네.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예측대로 현재 정치권의 전망대로 불행하지만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네.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됩니다. 네. 장동혁이 그런 선택을 하겠죠. 사람이라면 네. 같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요. 그리고 되겠죠. 비대위원장 추대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박힌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수 있는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일임되는 거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럼 그때부터라도 당이 좀 하나가 돼서 지도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탄핵 심판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당해서 내주면 헌법재판소도 그걸 또 보겠죠.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하여간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탄핵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부터 명확하게 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서 지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은혁은 노회찬, 조승수하고 같이 활동하던 사실상 민노당원이네요.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고 하잖아요. 갑갑합니다. 저거는- 저런 사람을 지금 헌재 재판관을 시키겠다? 저거 막아야죠. 저건 막아야 됩니다. 저거 막아야 되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명밖에 추천을 안 했거든요. 네. 권성동 대표가 빨리 한 명 더 추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 너네가 2명 추천해? 네. 우리도 2명 2명 추천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그리고 명을 협의하자. 한 명을 협의하는 그렇게 방식으로 가야 가야죠. 돼요. 네. 가야 돼요. 9명 중에 6명 찬성해야 됩니다. 9명 중에 6명. 참 이 답답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14일 날 표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5시 네. 해서 더 당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는 않겠네요. 지금 조국이 날아가는 바람에. 일단 토요일 5시일 것 같아요. 네. 그 개혁신당에서는 내일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조국 그 표 때문에 안 자리에 되죠. 승계가 안 되니까 네. 토요일 5시고 이 사람들이 토요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시위대 많이 모으려고 그렇죠. 국회에서 무력 시위하려고
여의도 앞에서. 그러려고 이제 토요일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분수령인데 네. 현재 국면으로는 그게 권성동이 됐든 김태호가 됐든 누가 됐든 한동훈이 가결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동훈한테 목숨 건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10명은 된다고요. 네. 한지아부터 시작해서 네. 대구의 우재준 뭐 이런 이제 한동훈 아니면 평생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올인을 하고 배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정성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한동훈 위주로 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선 후보가 되면 당을 완전히 장악해요. 네. 그 권한이 당대표보다 10배는 더 세요. 그리고 대선에 지면 한동훈은 또 전당대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 나온다고 봅니다. 이재명 모델이에요. 네. 이재명이 대선 지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장악했잖아요. 네. 한동훈 대선 지고 또 전당대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대선 후보가 될 일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이걸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죠? 현재 7명 정도 돼요. 네. 거기에 우재준은 안 들어간 것 아직 같은데. 안 들어갔는데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비공개로 탄핵 찬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거죠. 우재준, 정성국 이런 사람들, 김소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오늘 진종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 포함이 찬성 됐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7명이 됐어요. 네. 그럼 한 그리고 명만- 한지아가 더 네. 표명을 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살라미로 한 네, 명씩 네. 한 명씩 하는 것 자체가 한 명씩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이 당을 압박하는 방법인 거죠. 저 사람들이 한동훈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그리고 당의 우리는 문제죠.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랑 붙으면 한동훈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일 만일에 장동혁 의원이 생각을 바꿔서 최고위원을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막 그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표결이 안 바뀌어요. 저 사람들이 그럼 지도부는 붕괴되지만 네, 한동훈한테 저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표결이 안 걸기 바뀌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때문에. 네. 막 되지도 않는 걸로 막 다 끝났다 난리 났다 뒤집어졌다 유튜브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면 더 허탈하고 더 상처받잖아요. 저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수와 소통을 하고 하니까 그냥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 놓고 있자가 아니라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탄핵 가결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전을 최대한 해야죠. 해보고 네. 안 됐을 때 대비해서는 그럼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하는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네. 그 한동훈 측근들이 이제 완전히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방안을 또 연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저 지금 찬성하려고 하는 저들을 어떤 식으로 돌려 세워서 탄핵을 막아내느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숙제네. 당면 과제. 첫 번째 당면 과제입니다. 입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자체가 완전히 내란 자백,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키워준 대통령을 감옥 보내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권성동이 아니라 뭐 추경호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일 지금 겁니다. 보면은 한동훈이 지난주의 태도를 보더라도 집에 갔다 오면 생각이 또 바뀌거든요. 뭐 이제 진은정 씨한테 한 소리 듣나 보죠. 네, 진영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뭐 한 거야? 그러고 한마디 뒤집으면 또 말이 확 바뀌어요. 7%잖아 이러면 네. 또 바뀔 수 있죠. 지금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 끌어야지. 이 말이 그 진은정과 진영구 입에서 나와서 시간을 더 끌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또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 헌재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탄핵으로 가기엔 좀 이르다라는 식으로 말을 또 바꾸면 저 한동훈 개들도 지금 생각을 또 바꾸겠죠. 뭐 조경태는 뭐 그냥 말을 바꿔버리니까 자기는 뭐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저 사람들 말 바꾸는 건 뭐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워요. 근데 오늘 조경태 의원 제가 이 말은 네. 꼭 하고 마쳐야겠네. 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지도 않다. 씨다 뭐 그렇죠. 윤석열 씨 네. 당장 내려와야 된다. 근데 이게 민주당에 있던 사람, 민주당 친노들한테 찍혀가지고 친문들한테 찍혀서 갈 데 없어진 사람 우리 당이 걷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받아서 육선 만들어줬더니 또 저런 짓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잘랐어야 돼요. 네. 다음번에는 사하구 주민 여러분 네. 정말 이 조경태 의원의 민낯을 좀 똑똑히 보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절대로 네.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줘놨더니 저렇게 분탕을 세게 치고 있는. 그것도 한동훈이 준 거죠. 네. 한동훈은 그 어떤 중진이나 이런 사람도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안 잘랐으니까요. 이렇게 컷오프를 안 한 공천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빈자리
있으면 쏙쏙쏙 쏙쏙 빼먹고. 빼먹고 비례대표 쏙쏙 빼먹고. 지역구 전략은 그냥 나 욕먹기 싫어. 알아서 경선해. 이거는 기득권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비례해서 내가 다 해먹으면 돼. 빈대 꽤 있으니까 네. 그건 내가 다 챙겨. 이게 한동훈 전략이었던 거예요. 자, 이번 주만 어떻게든 또 잘 넘기면 이겨내야죠. 오늘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모레 탄핵에서 어떻게든 이게 또 수를 내서 탄핵을 막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또 새롭게 또 다음 주가 펼쳐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김태우 의원 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약간 친윤계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네. 그런데 30몇 표밖에 안 나왔고. 3분의 2 넘게 나온 거예요. 네, 권성동 대표가 70몇 표 얻었어요. 네. 이거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표 차이가 원사이드하게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당의 어떤 지금 권성동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걸 감안해도 이 표가 나왔다는 거는 네. 당의 주류의 의견들은 대통령 탄핵 안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동훈 말에 좌지우지된 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저 한동훈 쪽에 가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땡겨오게 만들어야죠. 땡겨오게 네. 최대한 땡겨오게 만들어서 이번 주 탄핵을 막으면 분위기 바뀔 겁니다. 네, 네. 그 탄핵을 뭐 매주 짝에서 한다고 하는데 3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 하기 쉽지 않아요. 네. 네, 제가 볼 땐 3번 이상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번에 막으면 더 이상 108표가 더 안 되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쪽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